자, 일단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결국에는 여기 평행 채널의 상단을 뚫지 못하고 재차 꺾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쌍바닥을 잡아주는 형태도 띄고 있기는 한데, 이 장대 양봉을 다 좀 내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아래 파동적으로도 여기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냥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 꽂아서 결국엔 여기 초록색 라인을 다시 확인할 경우의 수, 그게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일봉을 켰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하락 에너지 때문에 이 둘째 형도 이렇게 내려가고 큰 형은 하방 경직,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저점도 좀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이 평행 채널의 하단 라인, 여기 요 안에 올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패턴이 1대1로 떨어지는 요 정도, 요 정도 밑에 라인까지만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경우의 수, 그것도 한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보여지고, 변칙으로는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도 들고, 한 시간에서는 파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패턴이 이렇게 막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62평에서 또 저항 관점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외바닥, 그 다음에 쌍바닥이 나올 때, 여기서 찌글찌글 밑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이게 바닥을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점이 돌파된다면, 그러면은 추세 상방으로 전환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함께 좀 같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5,600 근처를 찍고서 다시 이제 음봉으로 부러지고 있는데, 파동적으로나 캔들 패턴 쪽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막바지, 여기서 더 이거를 5,600을 넘겨서 막 여기 어디냐 6,100까지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되게 낮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도 좀 이게 언제라도 꺾이면 이게 좀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고, 삼날봉, 근데 삼날봉은 또 살아있고 사날봉도 살아있고 주봉도 아직은 에너지가 살아있다. 그리고 월봉 에너지도 굉장히 세죠. 월봉에서 이게 큰형이 보면 이 고점도 올려버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형이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어서 다시 땡길 경우의 수가 높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파동적으로는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일본 파동도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뭐 둘째 살아있고 큰형도 살아있고 막내도 뭐 아직은 그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눌림이 시작돼서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의외로 그러면 또 하락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일봉의 62평 여기를 만나러 올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살짝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좀 쉬어가야 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함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4시간에서 패턴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눌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5,37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한 4,900대 정도는 확인을 하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좀 고점 사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파동 쪽으로도 4시간에 큰형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 막내도 이제 점점 고점을 낮추고 있고 둘째도 낮추고 있고,
날봉에서도 약간의 좀 하락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변칙 패턴이 나오려면 음, 변칙 패턴이 나오려면 이 저점 여기 1060, 70원 여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이 나와서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도 올려주는. 근데 이 고점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또 쌍봉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어서 크게는 또 이렇게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저점,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올려줘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를 함께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코스닥 차트는 여기 추세를 좀 이탈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에서 떨어질 자리가 10%대까지도 열려는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여져도 이렇게 땡기면서 요 에너지가 이 저점 대비해서 1대1로 올라가는 뭐 그런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도 함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 추세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좀 막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들고, 이 라인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옛날에.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채널이 되게 이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켜져 있나 보네. 채널이 굉장히 좀 이쁘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채널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렇게 되면은 이 채널을 한 번 더 위로 올리면 이런 또 라인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중심값을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1400, 500, 1400, 500, 그 다음에 상단이 1800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한 180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채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채널. 그래서 이게 중단을 뚫어줬는데 여기서 막 갑자기 급격하게 부러져가지고 막 다시 이런 데까지 오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 밑에 파동을 보면은 과열권의 위치에 있어서 이게 눌릴 때 좀 크게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눌려도 뭐 그렇게 막 크게 62평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정말 많이 빠져봐야 뭐 122평.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22평도 올라올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막 하방으로 막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여져도 추세는 상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도 지금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에너지가 좀 고갈이 되고 있고, 얘도 추세 작도를 좀 해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와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 지금 이게 하락 이탈을 했고 반등에 여기서 막혔고, 고점이 물론 돌파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최소 이 정도 레벨까지는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위협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이 저점은 안 깨지 않을까, 이 저점. 그렇게 되면은 빠질 자리가 한 그래도 6% 정도는 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면 살짝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상방으로 턴할 가능성, 그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중국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장기 하락 추세가 돌파된 모습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눌린다 하더라도 뭐 이런 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살짝의 뭐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재차 상방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516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파동도 보시면은 월봉이 큰형이 살아있고, 그리고 뭐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주봉 파동이 되게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꺾어서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고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캔들 패턴은 여기서 고점을 올렸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출현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데까지 막 툭 떨어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요 라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차트는 이 라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라인이어서 많이 떨어져야 이제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는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턴이 깨지려면 여기가 훅 이탈돼가지고 막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뭐 좀 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과거 패턴을 돌아보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좀 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장기 이동 평균선도 밑에 다 깔려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려와봤자 뭐 이런 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까지 깨져버리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또 다시 되돌리려면 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어떤 패턴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뭐 염두를 하면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렇게 좀 작도 그 마디가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단은 크게는 쌍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쌍바닥을 잡아서 올라가려면 여기 상단 요 레벨을 다시 확인을 해야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 단순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 하면은 다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좀 에너지가 쏟아진다면은 이 저점이 이탈될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을 뭐 크게 훼손하는 그 정도까지 하락을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빠르게 회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동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파동적으로는 일단 뭐 일봉에서 이렇게 외바닥, 그 다음에 쌍바닥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서 올라가 준다면, 그래 준다면 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22평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돌파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실패해서 내려온다면 그냥 계속 골파면서 이렇게 깊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까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3월달이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좀 그래도 반등 여력이 더 높지 않나,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그냥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저점을 올려주는, 얘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2월 말에서 3월달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막 이렇게 밑으로 막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위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패턴이 깨지려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 라인을 이제 훅 깨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N자 패턴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그래서 떨어져봤자 조금 더 저점을 조금 더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은 막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도 월봉을 보면은 월봉에 또 62평이 여기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월봉의 막내가 바닥을 찍고 있고, 그러면은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때 얘도 중간에서 턴 이렇게 되면은 막내가 외바닥만 찍어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외바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외바닥, 쌍바닥 그렇게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이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툭 빠져버리게 되면 좀 더 깊게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바닥이 더 필요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이렇게 되는 뭐 그런 패턴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늦어도 5월달 정도가 되면은 좀 현재 위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패턴이 또 깨지게 되면 그거는 또 그때 가봐서 다르게 시장을 봐야겠지만, 일단 보여지는 거는 비트코인은 여기를 좀 크게 훼손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프죠. 그러면은 7200, 300도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깨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5700 이런 데까지도 막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에너지를 돌리려면은 너무나 큰 기간이 소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어이구,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너무 깊어요. 그렇게 되면은 2028년 7월 달까지 많이 가봤자 1억이라는 소리인데, 너무 깊습니다. 27년 내년 2월 달, 빠르면 내년 2월 달에 1억인 거고, 만약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게 깨져버려서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이 되죠.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다시 쏟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내려오는 거는 너무 코인 입장에서는 크게 뭐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떨어져야 이제 8천만 원 정도 여기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뭐그 정도 레인지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으로 잡아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단기 패턴에서 좀 좋은 패턴이 나오려면은 여기 고점인 1억 700만 원을 다시 살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여기서 한 방에 돌파하는 경우의 수와 살짝 눌렸다가 돌파하는 경우의 수, 그런 거를 좀 확률을 높게 열어두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이런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까, 그거는 밑에 파동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만 원도 좀 돌파를 했어요. 야, 에너지가 상당히 센데, 뭐지? 에너지가 상당히 셉니다. 결과적으로는 19만 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대략 17만 원이었고, 그러면은 20만 원, 23만 7,500원. 나중에는 이제 이런 데 라인까지도 간다라는 소리 같아요. 이런 라인까지도 지금 당장 가기는 너무 어려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상단 추세를, 마디값을 이런 데까지는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패턴을 보면은 일단 17만 원이 뚫렸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굉장한 에너지긴 하네. 이렇게 되면은 꼬리를 좀 달고 있기는 한데 15만원. 얘가 눌릴 때 별로 안 눌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재차 상승. 근데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 이 추세를 또 깨버리면은 여기서 요 패턴이 하나 더 내려와서 이런 데까지 14만원. 그렇게 되면은 퍼센테이지적으로는 굉장히 좀 하락이 깊어지는 건데 20% 과연 20%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너무 파동이 보면은 완전히 과열권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도 RSI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도 이제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또 했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또 파동은 살려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라면은 이런 데서 매수는 못합니다. 저라면은 이런 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매수하기에는 어디를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눌림 매수를 보는 게 현재 패턴에서는 조금 더 알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일단은 4시간이 어떤 패턴이 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바닥을 찍고서 이게 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어디선가 좀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잡았다가 뭐 조금 더 먹을 재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 적게 눌린다 하더라도 눌림을 좀 먼저 보는 게 그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최소 이제 1시간은 이제 파동들이 바닥 패턴을 만들 때 그럴 때라도 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구간은 굉장히 야, 분석을 하는 게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번 눌림에 좀 공략을 할 것 같고, 바로 눌리면은 뭐 바로 눌릴까 싶기도 한데 파동들이 또 다 살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눌리면은 뭐 적당한 구간에서 눌림 매수를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눌리면은 뭐 또 적당한 구간에서 매수를 바라보는 게 좀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봉을 보면은 큰형이 바짝 서 있고 둘째 살아있고 막내 살아있고, 주봉도 보면은 다 과열권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에너지가 쉽사리 좀 꺾이지 않을 뭐 그런 패턴이고요. 3일봉도 마찬가지고 날봉도 좀 그렇고, 4시간에서는 4시간도 아직도 살아있고, 2시간 2시간 막내가 꺾였고, 1시간도 약간 이제 단기적인 고점 쌓인, 30분도 좀 꺾이고 있고, 15분 5분. 야,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 라인이 이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그냥 땡기는 패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추세가 훼손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데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이 원저리에서 좀 매수 관점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서 뭐 크게 여기를 위협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추세적으로는 이런 추세를 좀 지지 기반이 있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깼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깼다가 왔다 갔다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에너지만 잘 버팅겨 준다면은 재차 다시 상방으로 턴하는 모습이 보여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설령 이게 이탈된다 하더라도 여기를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리를 34만 원을. 그래서 휩소 재차 다시 빠르게 이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여기 고점도 돌파되는 흐름.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세를 향해서 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채널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채널.
그래서 뭐 눌림 매수를 적당히 뭐 이런 데서 잘 공략을 한다면 음, 바닥을 다시 잘 잡아주고 재차 상방으로 턴하면서 이런 데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턴이 깨지려면 이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인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여기 지지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N자 패턴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밑에 파동을 보면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얘도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여기서 바닥을 좀 여러 번 형성을 하고 있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서 크게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 그러면은 5월달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지금 자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달봉도 보면은 달봉도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패턴입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일단 일봉 에너지가 좀 꺾이고 있어서 패턴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요런 데를 다시 확인하고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날봉에서는 파동이 약간 고점 사인이 살짝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시간에서도 막내가 꺾여 있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눌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이렉트 눌렸다가 다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살짝 깼다가 살짝 깨서 단기, 과거의 단기 이렇게 있는 단기 매물대 이런 데를 살짝 확인하고 가느냐, 그 정도 패턴. 그렇게 되면은 요 패턴이 이렇게 1대1로 내려보면은 최대 뭐 40만원 그 정도까지는 열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뭔가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로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눌렸다 가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 마디가는 이제 62만원과 74만원 정도 요 사이 어딘가에서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좀 요런 데를 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데서는 또 다시 밑에서 잡은 게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되는 뭐 그런 마디가입니다. 그리고 20분 지연, 에코프로도 잘 내려오고 있고, 에코프로도 뭐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데 라인에서는 여기 어디선가는 좀 다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잡은 물량이 있다면은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좀 익절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세가 이게 고점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적당한 구간에서 좀 전량 청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를 깨게 된다면은 만약에 뭐 깨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또 다시 지루한 장세, 시간으로 좀 끌리는 그런 지루한 장세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올라갔다가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서, 근데 이거를 굉장히 단시간에 그냥 다 돌려버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이게 다시 막 이렇게 꼬꾸라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여기 라인까지 25만원 정도, 뭐 25만원, 22만 5천원 이 정도 사이 정도를 다시 확인을 하러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멋진 에너지를 보여줘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위로, 대신에 이런 데서는 좀 이제 비중 관리를 해주면서 적당한 이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톡톡톡 익절을 좀 하시는 게, 너무 여기까지 바라보는 거는 2차 전지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이런 라인들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가,
그런 기준도 함께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그렇게 막 큰 상승이 안 나왔어서 얘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잘 잡으면 이 고점을 훌쩍 돌파되는 뭐 그런 에너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이버가 이번에 모든 주식들이 많이 오를 때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제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잘 잡으면 한 40% 가까운 수익이 빠르게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무난하게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가 뭐 이제 이런 추세 라인, 이렇게 형성되는 채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심부에서 좀 헤매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돌파되는,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라는 말은 또 눌렸다가 재차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패턴이 좀 보여지고요. 이 정도.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